저는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원의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계, 그러니까 항상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의 어떤 관계에 계속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구조 안에 그런 기계라든가 동물, 식물들이 어떠한 관계들이 계속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 안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광을 처음에는 그 비인간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작업으로 풀어내는데 가장 자연적이지 않은 색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온 세상에 비인간종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자연에서 보기 힘든 색을 찾으려다 보니까 처음에 형광색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가 나중에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 형광에서 나오는 그 빛 그리고 색깔에서 어떤 제가 동력을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형광하고 저하고 뭔가 그 주파가 서로 같은 주파를 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저도 작업을 하면서 힘을 얻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형광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라든가, 그럼 뭐 가끔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과학 책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약간 그런 비인간에 대한 책들, 뭐 기계와 인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책들 보면 되게 자극을 받긴 해요. 하는데 그걸 확실히 영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얻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확실히 색깔에서 뭔가를 자극받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에서 뭐 형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되게 원색이라던가 이런 데서 오는 게 확실히 저한테는 큰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화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 영역, 그러니까 어떤 뭐 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데서, 그러니까 패션 쪽, 그런 쪽에서 오는 독특한 그런 색감이나 이런 데서 볼 때마다 좀 이런 창작 욕구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노마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단어가 되게 고마운 저한테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고, 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뭐 학교를 안 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되게 옷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항상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뭐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좀 쉽게 말해서 보편적으로 아니면 혹시 좀 정상적으로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좀 튀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어렸을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 좀 이렇게 그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작업을 하면서는 좀 인정을 좀 받는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작가들은 사실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좀 억압을 좀 덜 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기도 했는데, 이런 삶 자체를 어떤 언어로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사회에 좀 잘 그러니까 사회에 되게 적응을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다들 이런 노마드적인 삶을 뭔가 하고 싶었구나, 아니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좀 안도감, 그리고 저도 약간 소속되어 있다는 좀 그런 위안감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저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다가 생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
레지던시 그 스튜디오 안에 있던 그 CCTV를 만나면서 이제 이 기계와 저랑의 그 협력 작품인데, 저도 우연찮게 CCTV를 보게 되었고, 그 CCTV 안에 담겨 있는 저의 일상을 보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미술관 쪽에서 이렇게 흔쾌히 이 폐쇄 회로를 오픈을 시켜주셔서 저한테, 그래서 작업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CCTV라는 그 기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시 체계에 놓여 있고, 그리고 항상 어떤 범죄와 연결이 되는 그런 거하고 되게 이미지가 이제 형상화되는 그런 CCTV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일상에 대한 그걸 기록물로 되게 이번에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시장 안에 또 그 일반 관람객들도 어떻게 보면 그 관람하는 그 일상을 보게끔 CCTV를 함께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감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관람자분들도 나의 관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 수 있는 작품이어서 이번에 저도 좀 재미있게 설치를 했고, 관람자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이런 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있는 회화에서도 좀 벗어나 있지만, 그 벗어난 그 틀 안에서도 지금 3명의 작가가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와서 봐주셔야 아니 보셔야 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권투 경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패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주제가. 근데 어떤 패배라는 것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세팅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약골인데 패배를 한다 이러면은 좀 질만한 사람이 적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 같이 이렇게 힘이 세고 어떤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패배를 했을 때 어떤 그 충격을 좀 더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복싱 경기, 격투기 경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 작품에서 패배는 말 그대로 어떤 지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제가 어떤 허무주의나 어떤 자아의 불완전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패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셔서 어떤 자연물적인 형상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패배라는 것이 되게 근원적인 것이다. 어떤 격투기 선수나 어떤 특정 인물이 당하는 패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다라는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사유와 창작의 원천은 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힐링의 요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뭐 마광수 교수가 뭐 글은 하나의 뭐 배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배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안 그리면 조금 힘들고 많이 안 그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생존의 하나로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노마디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기로는 어떤
경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을 자신만의 영역을 만든다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것이 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 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앞서 말했던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게 약간 긍정의 노마디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약간 그 경계 쪽으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영역, 제가 벗어나 왔던 영역을 어떤 비판하고 회의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제가 뭐 추구하고 있는 노마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전시는 이제 레지던시 활동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들로만 채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시 막바지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정 작업이나 신규 작업을 했던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시실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생각했던 이미지에 가장 근접한 그 작품들이고, 지금 오전시실에 전시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기 약간 프로토타입 같은, 약간 그래서 조금 거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미완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발전의 한 단계로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초기작부터 해서 조금 더 완숙해진 작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아웃사이더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아웃사이더 아트나 아르브리의 뭐 특성화된 미술관이 버시미술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기서 전시를 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라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어떻게 이번에 운 좋게 레지던시도 참여하게 되고 이제 전시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만큼 저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에 어떤 전시보다도 많이 노력을 했고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좀 보답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 그림 봐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봉틀을 쓰기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도구들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그림은 연필이나 붓으로 그리니까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뭔가 다른 도구로 드로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군 생활하면서 봤던 그 오바로크, 그리고 자수 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림들이었는데 그 그림이 실로 이렇게 엮여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을 갖고 한번 연습 삼아 해봤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져서 재봉틀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려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없는 어떤 되게 어린 갓난아이 시절에 이렇게 배를 가르는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배꼽 근처로 이렇게 칼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퀘스천 마크처럼 보여요. 근데 내 배를 갈랐다가 다시 이 바늘이 그걸 꿰매주고 저는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바늘과 나라는 어떤 생명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바느질로 작업하는 거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일기를 쓰고 아니면 낙서를 했던 것처럼 뭔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행위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격했던 거를 왜 나는 기록하려고 하고 그 기록이 결국 나한테 주는 게 뭘까,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기록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냥 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저는 또 그 다음으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록해 놓은 기록물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저를 계속 기록으로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고, 특별히 저는 그 사람들 눈을 되게 유심히 바라보는데, 누군가 눈빛에서부터 되게 많은 게 느껴져요. 어떤 짧은 찰나의 순간, 그 깜빡거림에서부터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보이지 않았던 삶의 흔적이 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바라봤던 사람들, 마주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줍니다. 전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노마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떤 시간에서부터 계속 이동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시절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생각에서부터도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마드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모두가 겪게 되는 하나의 메커니즘? 네. 작업을 보시면서 그 수많은 선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이 작품을 보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전시를 보러 오시는 관람객 분들은 아마 지금 이 화이트 큐브에 걸려있는 전시장 안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어디선가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이 작업들을 만들어냈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이나 그 흔적들이 결국에는 화이트 큐브 밖에서 안으로 또 들어오는 또 다른 이제 노마디즘이 된 거거든요, 작품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설치되어 있는 자체에서 느껴지는 저희의 이야기도 재미있겠지만 한번 그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